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AI 신소재 팹, 분자 프린팅, 입자 증폭기, 그리고 3D 프린터의 융합 3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미래 신소재 공정 기술의 청사진을 이해하고 미래 소재 후보군을 압니다. 자, 앞에서 배운 것을 한번 쭉 리마인드하고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소재 공정이라는 것이 다중 스케일의 빌딩 블록을 소조하거나 조각하거나 혼합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구나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공정 장비들이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만 이 자극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다중 스케일로 자극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공정 변수와 구조 변수가 1대1 대응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흑연 아시나요? 흑연. 아마 연필을 써보신 분은 그 연필 심이 흑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아실 겁니다. 이 흑연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가지런히 어떤 종이 모양으로 저렇게 2차원으로 펼쳐진 게 겹겹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겹겹이 쌓인 한 층 한 층은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 소재는 2차원 소재로 굉장히 그 미래 소재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그 그래핀이 아파트처럼 쭉 올라가면 흑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필을 쓸 때는 압력을 가해서 저 흑연에 있는 그래핀들이 한 층 한 층 벗겨지면서 종이에 딱 붙어서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분자 프린팅을 손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흑연인데, 이 흑연에다가 온도와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요? 다이아몬드는 비싼데 흑연 되게 싸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떤 벤처를 차려가지고 고온 고압 장비만 있으면 싼 흑연을 사다가 비싼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 압력과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지금 로가 사실상 구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열과 압력 대신에 플라즈마까지 더하고 전기 자기력까지 합쳐서 CVD라는 공정을 통해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인조 다이아몬드의 구조는 실제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품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흑연보단 비싸게 팔 수 있지만 실제 다이아몬드처럼 비싸게는 못 파는 거죠. 그러나 미래에 만약 우리가 공정 장비 혁신이 와서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구조와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우리 간의 소금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또 하나의 파급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 흑연의 한 층을 우리가 그래핀 소재라고 했는데, 그 그래핀 소재 육각형을 하나 떼면 그게 그래핀 격자가 됩니다. 그 그래핀 격자는 탄소 6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핀 요 평면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그래핀 격자를 이루고 있는 탄소 하나 떼면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원자가 되는데, 탄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재는 다단계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죠. 탄소 여러 개가 모여야 그래핀 격자 그룹이 하나 되고, 그래핀 격자 여러 개가 모여야 그래핀 평면이 되고, 그래핀이 여러 개 모여야 흑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하실 수 있듯이 가장 밑에 있는 단위들이 굉장히 많고요. 위로 갈수록 점점점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원하는 구조를 하이 퀄리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 다른 단위의 구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단에 있는 원자 분자를 굉장히 높은 분해능으로
공정 기술이 또 필요한 것이죠. 미래 소재의 공정 혁신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원하는 원자들을 담고 있는 타겟에 예를 들어 전자빔, 전자는 원자보다 작죠. 선택적으로 충돌시키고 원자를 플라즈마 형태로 운반해서 원하는 곳에 내가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탄소 원자들을 원하는 곳에 그래핀 격자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원하는 위치에 있는 원자들의 전자구름에 전자빔으로 자극을 줘서 원하는 형태의 결합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즉 결합이라는 것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전자구름의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전자구름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공유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금속 결합이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촘촘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즉 원자를 원하는 위치에 가게 하고 두 개가 있었을 때 두 개가 멀뚱멀뚱 보면 안 되죠. 이 중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여기 커피숍에 이렇게 갈 수 있게 소개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있는다고 결합이 일어나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또 하나의 또 재밌는 화제라든지 또 서로의 취미가 맞아야 이게 결합이 일어날 수 있듯이 원자도 이 전자구름 사이에서 어떤 찌리릿 하는 게 있어야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기기,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Point-wise control of temperature, pressure, composition, and electrodynamic potential. 즉, 저 촘촘한 그런 그리드 공간 내에서 원자 분자를 원하는 데에다가 붙여놓고 그 붙여놓은 상태에서 서로 원하는 결합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앞으로 미래 공정 기기의 혁신 디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차원 공간 내에 시간에 따른 온도, 압력, 조성, 그리고 전자기 포텐셜을 각 점에서 임의로 제어 가능한 공정 장비가 앞으로 출현해야만 지금 기술을 뛰어넘는 그런 소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만약에 마련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AI, Materials Fab, 즉 AI 신소재 팹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AI 신소재 팹의 구성 요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자 프린터, 즉 원자나 분자 단위의 그런 빌딩 블록을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결합을 만들 수 있는 분자 프린터. 그리고 분자는 워낙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얘를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자 어떤 격자가 나왔을 때 그걸 증폭시킬 수 있는 입자 증폭기. 그래서 그런 입자 증폭기 원료가 만들어지면 그 원료를 3D 프린터에 넣어서 병행하게, 병렬적으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자 분자를 추가, 제거 및 재배열하는 기능을 갖춘 모듈에서 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를 만들면 그 입자를 추가, 제거 및 재배열하는 인공지능 소재 팹이 바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팹을 갖고 어떠한 그런 소재를 저희가 만들어 봐야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예측하건대 한 5개 정도의 분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위성 소재, 전자기파 소재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다중자아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겁니다. 즉 내가 직접 달나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상태에서 뇌파만 화성으로 보내서 아바타에다 다운로드 시켜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러려면 극저온 방사선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위성 소재가 필요합니다. 또 전자기파 소재도 필요하겠죠. 또한 광센서,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소재를 통해서 더 인공지능이 더 큰 기능으로, 더 큰 성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고요. 스마트 렌즈, 안경 소재, 카메라, 라이더, 후각 소재를 통해서 우리 오감, 그 감정, 감성을 위임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할 것이며 생체 전극, 분사기, 무선 전파 소재 및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와 아바타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했을 때 필요한 그런 소재들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 우주 환경에서
그 자극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소재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소재는 사실 스타트rek이라든지 이런 공상과학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adaptive learning, 자기가 알아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재가 되겠고, 이것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그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모양, 밀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성, 탄성계수, 인장 강도, 전기 전도도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또 광학적 특성도 바꿔주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소재 후보군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 프린팅은 분자를 빌딩 블록으로 해서 이를 추가, 제거, 재배열하는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AI Materials Fab, 즉 AI 신소재 팹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중 스케일 빌딩 블록을 추가, 제거 및 재배열하는 모듈과 입자 단위의 빌딩 블록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구성될 것이며, 요거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프린팅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탑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자 분자를 추가, 제거 및 재배열하는 기능을 갖춘 모듈에서 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를 만들면 그 입자를 추가, 제거 및 재배열하는 인공지능 소재 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AI Materials Fab, 2번 금속 대장장이, 3번 소재 설계 팹, 4번 소재 파운더리. 맞습니다. 1번 AI Materials Fab이죠. 자, 그러면 2번 OX 문제를 풀겠습니다. 미래 소재 후보군에는 프로그래머블 매터가 포함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프로그래머블 매터가 미래 소재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